얘의 속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사집합을 해서 고무줄이 지나갈 공간. 그리고 얘랑 얘. 그래서 얘를 배치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실제 움직임에 좀 악영향이 없게끔, 그리고 복제할 때 좀 문제가 안 되게끔, 그러면서 출력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이건 이제 영상 공유되면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보강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다 사집합을 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사집합을 하시면 돼요. 네, 사집합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본 출력을 할 땐 그냥 이렇게 통째로 사집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FDM으로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하면 여기 서포트가 다 붙겠죠, 밑에. 서포트가 붙으면은 보기 싫은 거를 떠나서 관절끼리 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가동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인형을 갖고 왔듯이 얘를 다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부분 아랫부분을 각자 출력을 해서 반으로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 출력은 이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놔두시고 테스트 출력용 출력 파일을 따로 만드시고 본 출력용 출력 파일을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서포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런 이 가슴 파츠도 통짜로 출력을 하셔도 관절 이가 잘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서포트가 다 붙어서 그 액체형이어도 이렇게 서포트가 붙어서 이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다 반을 잘라서 출력을 해서 본드로 붙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국내에서 하려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거 설명 드렸었나요? 이거 미세하게 선 남는다고? 그쵸? 안 들었어요? 처음 만나봐? 선이 남는다고. 접합, 네, 접합 선 남아서 제가 서페이서를 좀 두껍게 뿌리고 사포를 살짝 무찌르듯이 라인을 없애서 수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 찾아보시면 아마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근데 본 출력할 때는 그냥 요거로 차집합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차집합을 해볼게요. 월지 다운, 오케이, 지오메트리, 다이나메시, 이걸 돌렸어요. 올라가서 차집합이 됐죠. 제가 이걸 지난주에 안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다이나믹스가 안 됐나? 합집합이 됐나? 가끔 이게 저렇다고 진짜 없다. 가끔 합집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다시 이 단계에서 스플릿 하시면 되겠죠. 다시 불러오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이거 제가 드린 거 그 웰드 포인트 안 누르면 이렇게 산산조각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외부 파일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와요. 웰드 포인트를 눌러주시면 산산조각이 안 나요. 네, 얘를 갖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지 다운. 여기서는 펜 마우스 거의 안 쓰고 그냥 마우스 써요, 저는. 여기 없는데? 네, 목 번째 만들어서. 근데 우선 요 파츠는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본주력 하시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이거는 오류 났네요. 이거 가시 같은 거 나오면 수습하는 법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마스킹 하든지 아니면 무브로 하시라고. 얘를 여기서 반으로 자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 차집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색깔이 다 쪼개지기 때문에 폴리그룹에서 그룹 비접을 키시고, 대칭 이거 투시 끄셔야죠. 주현 씨가 이거를 키고 헤드 절개를 해서 삐뚤어졌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직선 절개를 해볼게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직선 파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가슴 라인을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서툴에서 스플릿, 그룹 스플릿, 오케이 한 다음에 클로저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막이 생겨요.
얘도 클로즈홀 하면 막이 생겨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미리 쪼개는 거예요. 홀리프 키고 홀리그룹에서 그룹 비접을 하고 반으로 쪼갠 다음에 서트, 스플릿, 그룹 스플릿, OSK, 그 다음에 클로즈홀, 클로즈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얘도 복사를 해서 각각 차집합을 하는 거예요. 웨지 다운, 다이나메시 하면 멀쩡하게 뚫려 있죠.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안 하면 뭐 이상한, 그러니까 지브러시 특유의 무슨 되게 기계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 라인을 다 따시,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뭐 이렇게 붓 모드에 들어가면은 G 모델러라고 있어서 여기서 막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그어줘서 길을 만들어준 다음에 클로즈를 하면은 이게 오류가 안 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복잡한 거죠 사실은. 오류가 되게 그거, 왜냐면 얘를 극도로 확대해서 이 점 단위로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옆에 걸로 가고 이러면 꼬여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다 했던 거죠. 얘도 여기서 멀지 다운 하고 다이나메시를 돌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일이 되게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출력을 하니까 본 출력에는 안 해봤는데 여기 막이 있는데 얘를 그 3D 프로그램에 불러와도 이 막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 막이 저희가 0.1mm로 뽑잖아요. 근데 이 막이 0.1mm보다 얇은 거예요. 가상의 막이니까. 그래서 출력할 때는 안 나왔어요. 근데 비싼 프린터로 할 때는 오류가 날 수도 있어서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라에서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냥 안 나왔어요, 이 구멍이. 이 막이 안 나오고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채로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자르는 법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색깔 통일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자를게요.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될 거고, 팔이 조금 애매해요. 얘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 서포트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잘라줬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고 팔꿈치는 테스트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만약에 다 반씩 잘라서 본 출력을 해야 될 때도 이 팔꿈치랑 무릎은 반 안 자르고 그냥 통짜리로 뽑으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가벼워서 그런 서포트로 인한 변형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반을 붙여서 다듬는 과정 중에 변형이 더 심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뽑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팔은 그냥 얘는 평범하죠. 그냥 이렇게 뽑으시면, 자르시면 되겠죠. 근데 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놓으면 여기 얘가 이 길대로 가는 거죠. 대칭이 아니라. 그래서 이럴 때는 자르고 나서 그냥 왼쪽만 자르고 나서 미러에 내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시고 손은 그냥 뽑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테스트 출력이니까 저는 그냥 통째로 뽑아요. 얘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서 뽑아주고, 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뽑으셔도 돼요. 반 안쪽이고 그냥 이렇게 출력하셔도 돼요. 이렇게 바닥에 붙여서. 그게 오히려 더 빠르고 편하시겠죠. 그리고 얘는 이미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통짜로 뽑으시고 테스트 출력할 때는 반 똑같이 잘라서 하시고, 발도 그냥 뽑으셔도 돼요. 발은 어떻게든 서포터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잘라도 여기 발가락에 서포터가 붙을 거고 여기 뒤꿈치에도 붙을 거고, 그래서 그냥 저는 뽑아요. 여기에 서포터가 붙게 하든지 이 밑 뒤쪽으로 서포터가 붙게 하든지 그냥 뽑아요. 그 자른 면을 바닥에 붙이면 되잖아요. 얘를요? 해도 여기에 서포터가 붙거나 얘도 이 발가락에 서포터가 붙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얘가 꺾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발도 그래요. 평발이 없네. 얘도
이런 얘들은 좀 괜찮겠지만 여기에 9 있는데 또 붙을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테스트 출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손발은 애초에 테스트 출력으로 완벽하게 안 나와요. FDM으로 이렇게 작은 인형 손발은 깨끗하게 안 나오고 손가락이 막 좀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진다던가 부러진다던가 약간 좀 이상하게 잘 나와요. 손발은 그냥 크기 정도 보는 걸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얘를 만약에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얘가 용량이 되게 크질 거예요, 사실은. 이 파츠 하나가. 지금 저는 10만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다이나메시를 고해상도를 했으면 얘가 많으면 100만이 넘어갈 거예요, 소프트 하나에. 그래도 몇십만은 할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출력을 맡겨버리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이메일로 주고받을 때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거의 원본 파일에 가깝기 때문에 파일 유출 문제도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압축을 확 시켜서 그 다음에 출력을 맡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연씨 보고 너무 고해상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는 파일 압축하기, 아래는 파일 저장하기. 그래서 파일 압축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오른쪽에 두 번째 Z 플러그인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위에서 아래에서 여기 이렇게 중간에 디시메이션 마스터라고 있어요. 디시메이션 마스터.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살짝 드렸었는데요. 지리메셔는 무조건 조형의 흐름대로 메시를 바꿔주는 거고 다이나 메시는 무조건 격자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디시메이션은 무조건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모양은 변형시키지 않고 이 메시는 엄청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할 때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위에 프리즈 보더즈라고 있어요. 그 경계면을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조형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압축을 하되 이거를 눌러주시고 프로세스 커렌트라는 버튼이 있고 프로세스 올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 커렌트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소프트를 만드는 거고 프로세스 올은 전체 소프트를 다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저희는 하나씩 해야 돼요. 프로세스 올로는 안 돼요. 오류가 많아서 시간 몇십 분 들여서 한꺼번에 다 했는데 다음 거 넘어가서 하려고 하면 다시 하라고 경고장이 떠요. 그래서 귀찮지만 하나씩 해주세요. 프로세스 커렌트를 누르면 하나하나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용량이 크면 한참 동안 읽을 거예요. 저는 지금 용량이 작아서 금방 읽는데 얘를 아래에서 퍼센티지를 바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20%로 압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디시메이트 커렌트, 디시메이트 올 지금 소프트만 하냐 전체 소프트를 다 하냐인데 저희는 하나씩 해야 돼요. 디시메이트 커렌트를 누르시면 얘가 20%로 압축이 돼요. 그러면 아까 10만이었는데 지금 2만원이 줄었어요. 포인트가. 그리고 면이 엄청 커졌죠. 그리고 특히 밑에 면 같은 경우는 면 하나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형을 하시면 깨져요. 근데 이걸 끄고 보면 조형은 똑같죠.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다 해주셔야 돼요. 얘도 프로세스. 근데 이게 귀찮게 프로세스 커렌트라는 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걸 누르고 만약에 조형을 손봤다 그럼 다시 하셔야 돼요. 좀 예민해요. 프로세스 커렌트 하고 20%로 압축인데 20%로 압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5%로 압축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15%로 압축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50%로만 압축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파일에 따라서. 왜냐면 저희가 그래서 한꺼번에 더 못하는 이유가 오류도 많지만 저희는 큰 파츠도 있고 되게 작은 파츠도 있어요. 되게 복잡한 파츠도 있고 되게 단순한 파츠도 있어서 그때 달라요. 그래서 얘를 저는 퍼센트지로 안 하고요. 여기 K 포인트라고 해요. K 포인트. K가 1000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100K면 10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00K 엔터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퍼센트지도 같이 움직여요. 저는 지금 얘가 애초에 10만이 안 돼서 그런데 만약에 50만인데 여기서 100K 하면은 알아서 20%에 맞춰지면서 10만으로 맞춰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3만으로 하겠다 하시면 30 엔터 하면 30K 되면서 퍼센트지도 같이 줄어들죠. 디시메이트 커렌트 누르면 얘가 압축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극대화되게 보여주면 그냥 만으로 압축을 할게요. 엄청 점이 커지죠. 이렇게도 조용히 들어봤을 때 차이가 없어요.
아주 심하게 하면 이렇게 면이 보여요. 근데 만으로 하실 일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보통 5만에서 10만 사이로 해요. 그러니까 큰 피부가 파츠, 늙었네. 그쵸. 이렇게 몸통 같이 큰 파츠는 보통 10만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허벅지 같이 되게 단순한 거는 한 6, 7만 요 정도로 해요. 근데 헤드 같은 경우는 10만 정도로 해도 되는데 헤드 10만, 뚜껑 한 8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헤드에 만약에 글씨 각인을 새겼잖아요. M 블루도 이렇게 마자린 블루 이렇게 하면은 10만으로 하면 글씨가 깨져요. 자글자글. 그때는 한 15만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저희가 다이나메시도 좀 해상도를 찾았잖아요. 이것도 약간 본인 스타일을 찾게 하시면 돼요. 손 같은 경우도 해상도가 높아야지 해상도가 낮으면은 너무 압축해버리고 손톱 디테일이 날아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압축을 다 하셔야 돼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전 이 단계를 너무 싫어해요. 누가 이것만 대신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디시메이트 커렌트하고 디시메이트 커렌트, 프리프로세스 커렌트, 디시메이트 커렌트 다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되게 면이 커졌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형을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형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압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를 메일로 보낼 때 압축을 안 하면 용량이 엄청 커져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일을 일일이 업로드해야 되는데 그때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파일에 가깝잖아요. 헤드는 헤드가 100만 150만이면 거기서 조금만 손보면은 사실 다시 그 헤드 제가 혼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압축을 해서 보내는 게 좀 안전해요. 근데 물론 이 상태에서 다이나믹시를 다시 고해상도로 돌리면 복구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걸어 놓는 거죠. 보안 장치를 이렇게 해서 다 압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시메이트 마스터에서 프리즈 보더즈는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바꿔가면서 사전 작업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 맞게 압축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출력할 때는 그래도 뭐 20개에서 끝낼 수 있는데 저희가 반반씩 자르면은 막 4, 50개, 60개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손이 많이 가죠. 요게 압축이에요. 요거를 이제 저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똑같이 데트 플러그인을 가시면 밑에서 네 번째 3D 프린트 익스포터라고 있어요. 3D 프린터 내보내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저희는 인치랑 미리미리를 중에 저희 이 미리미리를 쓰니까 미리미리를 선택을 하시고 업데이트 사이즈 라시오스 위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얘가 사이즈를 인식을 해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돼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거 좀 높은 버전이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찍혀 있을 거예요. 또 여기서 Y가 세로니까 보시는 거예요. 454, 45cm. 이게 맞는지를 보세요. 이게 오류가 나서 엉뚱하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출력도 엉뚱한 크기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오류가 나서 엉뚱하게 나온다 하시면 인치 미리미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괜히 막 바꾼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 사이즈 라시오스를 누르시면은 다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50cm 넘어가면은 10분의 1로 인식을 해요. 그럴 때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신을 다 지운 다음에 상반신만 저장, 다음에 상반신 다 지우고 하반신만 저장해서 50cm 이하에서 저장을 하시면 오류가 안 나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올은 한꺼번에 저장하기, 디저블은 옆에 눈 켜져 있는 것만 저장하기인데 저희는 또 일일이 저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파츠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드밴스드 옵션 가면은 뭐 파일 이름을 막 이렇게 세퍼레이트 여기 익스포트 인 세퍼레이트 파일즈 각각의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저장을 할 때. 그러면은 만약에 40개의 저장을 하면은 만약에 프로젝트 이름이 뭐 마자린이면 마자린 1, 마자린 2, 마자린 3 이렇게 해서 마자린 40까지 숫자가 붙여져서 자동 저장이 돼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그게 몇 번이 뭔지 헷갈려요. 저희는 폴더별로 정리를 해야 돼요. 8, 1, 2, 3, 4 다리 1, 2, 3, 4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전체가 1, 2, 3, 4에서 40까지 가버리면 뭐가 뭔지 헷갈려요. 그리고 얘가 저장하는 과정 중에 오류가 꼭 생겨요.
오류된 거를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귀찮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꺼번에 저장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드밴스드 옵션을 끄시고 셀렉티드 선택되어 있는 소프트만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STL 파일로 저장을 해요. OBJ로도 저장을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STL로 저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OBJ로 STL로 저장하세요. 네. OBJ는 아까 그 제가 드린 9파일이라든가 차집합용 파일이 OBJ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임포트로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STL은 여기서 안 불러와지더라고요. 근데 STL로 저장을 해야 보통 출력소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STL을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그래서 폴더별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헤드캐, 그다음에 토르소 폴더에서 토르소 1, 2, 체스트 1, 2, 뭐 웨이스트 1, 2, 그다음에 팔도 오른쪽 팔, 왼쪽 팔 따로 저장해요. 그래서 오른쪽 팔 1, 2, 3, 4, 5, 6, 그다음에 손팔로 다 저장을 하셔야 조금 정리가 돼요. 내가 파일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돼서 끝나면 너무나도 좋지만 지브러시가 오류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헤드 같이 단순한 거 한두 개만 저장을 하실 때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파일이 엄청 몇십 개가 될 때는 오류가 100% 나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안 되겠죠. 스플리트 파츠에서 왼쪽 오른쪽 따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류가 나는 건데 저장을 하실 때 얘를 저장을 하지 마시고 듀플리케이트 하시고 STL을 눌러서 저장을 하세요. 이런 현상 이렇게 저장을 안 하시면 나중에 큐라에서 한번 다 불러와서 얘가 저장이 되는지 불러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왼쪽 팔꿈치, 왼쪽 팔, 이렇게 오른쪽 팔 이렇게 불러와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꼭 얘가 없고 얘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두 개씩 좌우가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얘가 헷갈리나 봐요. 많으니까. 그래서 얘를 항상 서프트 복제하고 복제본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거를 저장을 하시면 오류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40개, 50개 있는 파일 서프트를 이렇게 듀플리케이트 하고 저장을 하시다 보면 막 서프트를 100몇십 개가 되겠죠. 되게 복잡해요. 왜 복제를 하고 그걸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류가 났을 때 저도 이거를 잡으려고 껐다 키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듀플리케이트를 했더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다가 다 불러와서 봤는데 한 개가 또 좌우가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파일만 왼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걔만 빼놓고 듀플리케이트를 안 하고 저장을 했는데 귀신같이 걔만 오류가 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버전이 높은 지브러시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지브러시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각 파츠마다 2개씩 있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저장 안 해줘. 그냥 귀찮아서. 그냥 끄지 않고 큐라에서 다 불러와 본 다음에 저장이 돼 있으면 저장 안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플리트 파츠 한 다음에 듀플리케이트해서 오른쪽 다리 1, 그 다음에 또 내려서 얘도 또 내려서 듀플리케이트해서 얘도 복제본 아니라 원본으로 STL 눌러서 왼쪽 다리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너무 싫어해요. 이쁘게 만들려면 필이 많이 해야 되는구나. 테스트 출력을 한번 할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복잡하고 좀 귀찮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한 다음에 꼭 큐라로, 만약에 집에 3D 프린터가 없어도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불러와서 크기가 정상적인 크기로 저장이 됐는지 좌우가 맞게 저장이 됐는지 불러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폴더를 정리를 했으면 그래서 쉬운 거예요. 왼쪽 파일 폴더를 다 불러와서 얘가 다 왼쪽인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 지우고 오른쪽 파일 폴더를 한 번에 불러와서 오른쪽인지 저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불러와 보면 이렇게 불러와지죠. 만약에 이렇게 헤드를 불러왔는데 뚜껑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안 끈 상태에서 다시 헤드를 듀플리케이트 누르고 다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STL 버튼을.
그리고 이렇게 큐라를 불러오시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 로테이트 회전 눌러서 얘를 딱딱 바닥에 붙이시면 돼요. 근데 얘가 10도 단위인가로 15도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무조건 이렇게만 될 때가 있어요. 바닥에 안 붙고 그럴 때는 Shift 누르고 하시면 1도 각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딱 바닥에 붙였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소프트가 붙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오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이거 바로 시작하면 오류나더라고요. 다운먹더라고요. 어느 정도 읽기 시작했을 때 보기 모드에서 레이어를 누르시면 얘 한층 한층 레이어 단위로 볼 수 있어요. 417개 레이어를 그중 1단계를 보는 거예요. 바닥에 잘 붙었는지를 보시면 돼요. 바닥에 이게 한쪽이 잘려져 있으면 그쪽에는 서포터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를 클릭을 하시고 레이 플랫 바닥에 붙이기 이거를 눌러주시면 얘가 알아서 최대한 바닥에 붙여줘요. 근데 얘가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좀 오히려 레이 플랫 하면서 오히려 오류 날 때도 많아요.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많구나. 네. 3D가 아무래도 워낙 복잡한 작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을 한 바퀴 돌아가요. 그러고서 다시 레이어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제가 그냥 로테이트로 바닥에 붙이면은 웬만하면 바닥에 붙어 있어요. 가끔 한쪽으로 떠 있는 거는 진짜 가끔 나는 오류예요. 이렇게 전체 절개면이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주현 씨 거는 이게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절개를 잘못했기 때문에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시를 키고 투시, 직선 절개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다 읽고 나면은 다 읽으면 한참 걸려요. 근데 이게 용량이 커지잖아요. 압축을 안 하면은 못 읽어요. 그쵸? 못 읽었었죠. 맨 처음에. 네. 3시간 47분. 그 필라멘트를 2.65m 쓰고 21g을 쓰겠다. 이걸 만약에 0.2로 하면 시간이 반으로 단축돼요. 쌓는 게 반반 쌓으니까 400층을 쌓을 거 200층만 쌓는 거죠. 그리고 이 필라멘트가 PLA잖아요. 이거 친환경이에요. 옥수수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썩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와. 일반적으로 쓸 때는 플라스틱인데 땅에 버리고 이렇게 하면 썩어요. 그래서 요새 종이 빨대 말 많잖아요. 막 종이 씹는 맛 난다고. 그래서 나온 게 옥수수 빨대인데 옥수수 빨대는 써보시면은 그냥 플라스틱 빨대랑 느낌 똑같아요. 근데 버리면 100% 생분해 되고 안 좋은 것도 안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2시간 19분으로 반응 줄었죠. 그래서 이 디스켓 버튼을 누르면 주현 씨는 이거 뭔지 모르죠? 네. 디스켓 뭔지 모르죠? 이거 하시면 컴퓨터에는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SD 카드를 누르면은 이거 누르면 알아서 SD 카드에 저장돼서 SD 카드에 이제 저장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글은 다 깨져요. 그래서 애초에 영어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프트를 저장할 때 이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를 무조건 영어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ST에 누를 때 파일을 오른쪽 다리 1 이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면 R 레그 1 왼쪽은 L 레그 1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야 영어로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 FDM 그 집에서 출력하는 용도랑 테스트 그러니까 확인 용도. 선생님 바닥을 지금 뭘로 돌린 거예요? 바닥에 돌리실 때 지금 바닥 확대하고 이런 거.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오른쪽 클릭하고 그리고 Alt 마우스. 그리고 이거 휠로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현 씨가 헤드 절개를 잘못했잖아요. 네. 그거 수습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뚜껑이 없죠. 뚜껑 있는 거였지. 기본 헤드 세팅 완료.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미 내부까지 판 다음에는 이제 수습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지금 삐뚤어졌다고 생각을 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현 씨가 여기서 얘를 자를 때 이거를 끄고 여기서 이렇게 절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투시를 켜고 절개를 해서 얘가 미세하게 각도가 삐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닥에 안 맞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거 수습하려고 지리메셔 돌렸을 때 내부 터졌잖아요. 지리메셔 안 돌아간다고 해갖고 아, 할 때 내부에 막 이렇게 막 온목한 거 생겼잖아요. 그것도 대칭이 안 맞아서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멀지 다운을 하세요. 멀지 다운. 그 다음에 다이나믹시를 돌리시는 거예요. 아예 합집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아예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이런 부분을 다시 다듬고 다시 여기서 절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절개를 할 때 다시 투시 끄시고 폴리그룹에서 그룹 기접을 통일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절개를 하시면 수습이 되는 거죠. 투시를 키고 절개했을 때 네. 그 절개 선이 막 여러 겹으로 나오죠. 아니요, 그냥 각도가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 겹으로 나온 거는 이거를 안 키고 해서 왜 안 되지? 안 되지? 했다가 다시 키면 이렇게 여러 겹이 되죠. 그거 말고 선 하나가 되게 굵게 나오던데. 제가 투시 키고 한번 절개를 해볼게요. 서툴, 스플릿, 그룹 스플릿. 오케이, 했죠. 그 다음에 솔로 보기 할게요. 그 다음 클로졸. 여긴 투시가 켜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투시를 끄는 순간 왜 안 비뚤어졌지? 얘가 그 주현 씨 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뒤에 면이 좀 보였거든요. 좀 삐뚤어졌었던 거나 아니면 주현 씨가 투시는 껐는데 얘를 C부터 안 누르고 살짝 돌린 다음에 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습은 다시 뚜껑이랑 합집합한 다음에 다듬고 다시 처음부터 절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다 내부를 비웠는데 하려면은 복잡하죠. 여기 이미 내부에 빵꾸가 있어서 여기 도형으로 막은 다음에 다시 합집합을 하거나 막 이래야 돼요. 복잡하죠. 요걸로 지브러시 자체는 요걸로 끝이에요. 이해 안 되셨던 부분 혹시?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죠 아직. 그리고 눈으로는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해는 돼요 이제 또 뭔지? 내가 하면은 이제 네. 이게 뭐지? 일단 버튼 찾는 것보다가 이동이니까 항상 처음에는 안 익숙해지시면 제가 1시간 동안 떠들어서 저 손이 찬네요. 제가 매일 보내드린 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업체 리스트 같은 거요? 네. 아, 저기 거기에 있는 리모컨으로 목을 맞추시면 돼요. 화살표 마저 내리시면. 아 이거 보내주신 거예요? 네. 이메일도. 이거는 여기는 사실 별 내용 없어요. 그 펠리마 레진 뭐예요? 회사 레진 이거는 그냥 여기 네. 별거 없어서 그냥 링크 하나씩 들어가 보고 알려드릴 거고 여기는 아직 내용 없고요. 여기 우선 3D 프린팅 출력 준비 이거는 제가 오늘 드린 유인물이니까 다운 받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캐리마 레진, 캐리마 장비 이런 굿 3D 프린터의 글루 회사 소개 이거는 업체의 그 포트폴리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예요. 그 업체 소개? 네 그런 거예요. 카탈로그. 네.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둘 다 국내 업체예요. 약간 해외 결제가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복제소인데 엔제스돌은 지금 닫았어요. 일본 누가 좀 힘들게 해서 닫았는데 엔제스돌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돌클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했던 복제소예요. 근데 되게 잘하시고 이분도 3D를 다루시기 때문에 3D 복제 그 맨 처음에 경화불량 났을 때 이분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분도 많이 그런 거를 겪어보시고 연구하시던 상황이라 엔제스돌은 지금은 안 하시는데 나중에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일단 적어놓은 건데 여긴 좋은 게 몰드비를 따로 받아요. 그래서 가격은 비싸요. 실리콘 몰드 뜨는 비를 따로 받는데 대신에 한 개만 복제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3D인데 이게 내가 처음 써보는 재료라서 복제 불량률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이런 데서 테스트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듀오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게 알려진 복제소예요.
성동구에 있거든요. 이건 네이버에 쳐도 나오지 않나요? 그쵸?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약간 지금은 가격을 가려놨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좀 복제 비용이 딴 데보다 조금 싸요 여기가. 그래서 복제소 하는 데서 여기를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지오돌이야 뭐 그냥 싸게 많이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잘해요. 괜찮게 했어요. 색깔도 잘 안 변하고 잘 나오고 그냥 저는 만족스럽게 잘 복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아저씨다 보니까 이제 뭐 주현 씨 같이 좀 젊은 여자분이 가면은 조금 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갔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갔냐면 음료수를 한 박스씩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게 잘했고 파팅 라인도 괜찮았고 퍼팅 라인, 게이트 제거, 타공 다 포함해서 견적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노빌리티 돌은 대전에 있어요. 주머니 그 지난번에 뭉쳐있던. 그쵸 그 진짜 귀 인형으로 또 표시 붙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복제하시는 곳이에요. 진짜 되셨는데 저는 여기 복제는 안 맡겨봤거든요. 근데 일단 전화로 상담을 한 30분 정도를 하고 안 맡겼는데 엄청 친절하셨었어요. 엄청 친절하셨었고 여기는 그냥 복제한다라고 대놓고 써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연락해서 그냥 아는 작가한테 얘기를 들어서 연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모델은 우리나라 인형회사의 대다수가 맡기는 업체예요. 여기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대량 생산. 저희가 맡기는 곳이네요. 네? 저희가 맡기는 곳이라고요. 아 진짜요? 좋아요. 근데 여기는 수량이 안 되면 안 받아요. 딴 데는 20개, 30개 하면 받잖아요. 여기 30개 해도 안 받아요. 그럼 몇 개를 해야 돼요? 뭐 그냥 뭐 한 달에 몇십 개씩 계속 나간다던가 뭐 이게 꾸준히 돼야 돼요. 신규 업체는 그러니까 계속 하던 업체는 그냥 좀 주문량이 좀 떨어져도 그냥 넘어가 주는데 신규 업체는 그 정도로 할 급이 아니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30개 할 때는 30개라고 해서 제가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 30개 할게요 했더니 이제 30개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일단 뭐 퀄리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맡기면 중간은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업체의 수준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박 나시면 여기 맡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인형인지 모르는데 되게 잘 만들어. 크로비돌 아니에요? 이거요? 아니 여기 옆에 잘 모르겠어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세련되졌다. 되게 그쵸, 촌스럽습니다. 홈페이지도 여기 완전 공장 같다면서요. 네, 공장이에요. 그냥 공장. 그리고 여기 하루 캐스팅 이분은 외국분이에요? 한국 분이세요. 수원인가에 있어요. 근데 이분은 다 영어로만 써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국 업체에 많이 대이신 것 같아요. 한국 업체를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연락했을 때 저는 그래서 이분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써서 보냈어요. 한국 사람인지 몰라서 둘 다 쓴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근데 한국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거의 안 팔고 거의 해외 판매만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할 뻔했는데 워낙 바쁘셔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저는 이미 막 일이 딜레이 되고 있던 상태라 안 맡겼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퀄리티는 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작가분들이 맡기는 업체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많이 뽑아서 이런 판타지 컬러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있거든요. 하루 캐스팅 들어가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흑인 색깔 뽑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다양한 컬러를 제안을 하세요.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요. 다른 데보다. 근데 제 수업에 왔던 다른 복제하시는 분이 보시고 여기 보고 자기 반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깔끔하게 잘하는 걸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좀 많이 비쌌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다른 데가 뭐 10만 원이면 여기 한 16만 원, 17만 원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와 있는 인형이 옛날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복제를 맡길 때 우리 거는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못 올리겠지 이분 입장에서는. 한국 분이세요. 어디예요 위치가? 수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판타지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원형 주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데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되었으면 또 그러실까 싶기도 하고. 근데 신협이 좋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맡기겠죠. 옛날에 분홍색 이런 거 많았는데 사진 하도 많이 올려서 찾기가 좀 힘드네요. 이런 외국 작가들 돌고래? 그 춤추는 외계인 그거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루 캐스팅 있고요. 그 외에 뭐 리틀모니카라던가 그 드리밍돌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복제를 하는데 그분들은 복제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면 복제를 안 받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안 썼고요. 요새는 개인적으로 복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인스타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데라서 안 썼어요. 근데 찾아보시면 좀 더 나올 거예요. 여기 뭐 레진 복제라고 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진 복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 이거 아니에요. 뭐요? 구체한들은요? 요거요? 바디. 네. 그죠. 여기도 제가 아시는 분이 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좀 안 해봐서 제가. 근데 색깔은 잘 뽑아낸다고 들었어요. 색깔은 잘 뽑아낸다고 들었고 뭐 수량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그냥 제 아는 그 패션돌 작가님이 여기서 복제를 하는데 그분은 되게 만족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요 인형 제가 옛날에 그 동영상 만든 거 보여드렸죠. 인형 그 인형을 여기서 복제를 하는데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찾으시면 몇 군데 더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근데 이 피규어 전문적으로 복제하는 데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왜냐면 피부 색깔 표현도 부채관절 인형에서 쓰이는 색깔이랑 어느 정도 비슷해야 호환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관절 수축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인형을 하시는 쪽에서 복제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력소 3D몬 그거 제가 네덜란드에서 뽑는 거랑 같은 재료를 써요. 근데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 비싸서 근데 돈이 많은데 나는 해외 결제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시면 돼요. 여기 셀프 대저 파일 올려서 아까 저희 마지막에 저장했던 STL 파일 있죠. 그걸로 일일이 툴을 이렇게 올려서 견적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출력 스질 보시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은, 금 다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그래요. 몇백만 원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 UHD, XHD가 제가 뽑는 거랑 같은 재질인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친절하세요. 엄청 친절하셔서 진짜 막 30분씩 전화를 계속 상담 전화를 해주시는데 제가 출력을 안 받겠어요. 너무 비싸서. 패션돌 뚜껑 하나에 10몇만 원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 10몇만 원이 나오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기는 안 맡겼어요. 한 번 옛날에 그 지팡이 있죠. 패션돌 지팡이. 그것만 여기서 했는데 그때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사이즈보다 제 지팡이가 더 긴 거예요. 이분이 알아서 모델링을 수정을 해서 따로따로 출력해서 알아서 본드를 붙여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되게 친절하세요. 가격만 좀 내려가면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굿 3D 여기는 제가 맡겼던 데인데 처음에 여기 경화불량이 일어나요. 여기 투갑 실리콘에는 상관없는데 부가 타입 실리콘 쓰실 거면 여기 경화불량 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복불복이에요.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어요. 근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출력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출력 속도가 한 4, 5배인가 빨라요. 그래서 가격도 그만큼 싸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여기 이제 주얼리용 프린트가 있거든요. 제품 중에. 저것도 상품이야. 제품 소개. 이 중에 G프린터 주얼리. 이거는 국내에서는 되게 좋은 퀄리티의 프린터예요. 주얼리니까.
왜냐면 반지 같은 데에다가 큐빅을 넣어야 되는데 큐빅이 막 3mm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딱 이가 맞으려면 그만큼 정교하고 완벽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얼리 쪽 프린트가 비싸요. 근데 여기 주얼리 프린트가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니까 만약에 손, 발, 헤드 같은 것만 조금 작게 퀄리티를 뽑고 싶다면 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얼리 거는 안 써봤어요. 근데 여기 과장님이랑 옛날에 그 복제 불량 때 이분이랑 전화 통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사람들이 귀찮게 되게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제 수업 때 오셔서 이제 막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하시려고 했는데 이분이 여기를 좀 그만두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못 오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얼리 완벽하게 하는 거. 옛날에 제가 주얼리 프린트로 인형 신발 구 출력하려고 할 때 10몇만 원 달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런 데도 있다라는 거. 여기 아까 위에 있는 카탈로그 거의 여기 거예요. 그다음에 캐리마 투스페이스. 캐리마도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3D 프린터예요. 여기도 경화 불량 안 나는 재질을 자체 개발을 했어요 레진이. 근데 완벽하게 안 난 건 아니고 미세하게 났던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근데 여기는 일반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파는 업체예요. 출력을 해주는 업체가 아니고. 근데 투스페이스라고 해서 출력을 대행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 만족스럽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맡기려고 했더니 출력 담당 직원이 그만둬서 출력을 못한대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몇 달 동안 출력을 못하나 해서 몇 달 동안 출력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돼서 출력할 수 있어야 해서 출력이 된대요. 그래서 출력을 맡겼어요. 근데 한 4-5번 뽑더니 계속 불량이 나서 도저히 안 된다고 환불을 해준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직원 그만둔 문제가 아직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뽑고, 그렇다고 그거를 굳이 해결하려는 생각도 없으세요. 왜냐면 여기는 프린트를 파는 업체니까. 그래서 좀 뭐 이러지?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싶었는데 원래 이렇대요 여기는. 근데 일단 경화 불량 안 나는 재료를 개발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퀄리티도 괜찮고. 근데 여기랑 아까 저기 엔젤스 둘이랑 저 처음 복제했던 지금 닫아서 한 대랑 같이 연구해서 개발했었어요. 테스트하면서. 그 다음에 글루 가장 만만한 데죠. 아까 복제소가 듀오돌 있었으면 프린트는 글루도 있어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흔히 알려진 출력소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경화 불량 안 나는 재료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큰 헤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뽑아요. 근데 FDM이 지금 0.1로 뽑잖아요. 근데 여기는 0.08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진 않았어요. 근데 액트니까 좀 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깔끔하긴 했고, 근데 이게 지금은 0.075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조금 더 좋아졌죠. 근데 FDM 중에서도 0.05가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만만하게 할만하고, 가격은 더 내려갔어요. 가격은 더 내려갔고 경화 불량 없어요. 경화 불량 없고 출력速도 빨라요. 빠르면 2-3일 안에 빠르면 한 3-4일 안에 받으실 수 있어요. 월요일날 주문하면 목금 때 받는데 가끔 착불로 보내시더라고요. 편의점 택배로. 그리고 잘 갈리고 서포트를 일단 제거하고 한번 살짝 갈아서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 중에 이제 해외 결제 좀 불안하신 분들은 만만하면 여기다가 많이 하세요. 일단 경화 불량 안 나고 퀄리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 패션쇼 같은 거 할 때나 좋은 퀄리티는 아니고요. 큰 헤드 있죠. 제가 막 요만하게 헤드 만들었던 거, 남자 헤드 그런 거 할 때는 여기서 보통 맡겨요. 그 스웨덴인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몇 밀이에요? 그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차피 거기 순서거든요. 이제 거기가 CF 웨이즈예요. 여기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실 때 필수로 적어야 되는 것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이름 영어로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소는 네이버에서 우리 집 주소를 치시면 영어 주소가 나오죠. 영어 주소 당연히 치셔야 되고, 우편번호 필수, 해외 결제는 우편번호 필수, 그리고 전화번호 적으시면 돼요. 요거 정도만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 만들 것도 없이 외국은 그냥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시면 되잖아요. 엠플로돌
네이버닷컴 비밀번호 똑같이 해서 저는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어렵잖아요. 영어라서 다 번역해보면서 읽기도 귀찮고, 이 중에 업로드 3D 모델 이거를 누르시면 파일 업로드 창이 떠요. 여기에 파일을 넣으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아까 저장해서 STL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탕화면에 뭐가 있을 텐데 이걸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업로드가 되죠. 그 다음 한참 읽어요. 용량이 크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압축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 해놓고 막 거실 가서 뭐 먹고 그래요. 귀찮아서 기다리고 있기. 여기 이제 미리 보기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로드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좀 테스트 출력 제대로 해보시고 완벽할 때 올리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구조 때문에 제가 반만 잘랐던 건데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와요. 이렇게 마우스 잡고 돌려보면서 확대하실 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거를 올렸나.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테스트 출력을 하다 보면 STL 파일이 그만큼 많아져요. 막 헤드 1, 헤드 2, 헤드 3, 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도 아까 그 국내 사이트처럼 금, 은 다 나와요. 다 출력 가능하세요. 금으로 뜰 때 12,000달러니까 1,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요 조그만 걸 하나 뽑을 때. 이거는 금도금한 동, 이건 구리, 알루미늄, 철, 브론즈, 동, 이렇게 은, 백금, 백금으로는 3천만 원이 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는 제가 써본 거 안전한 재료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파인 디테일 플라스틱 요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가격이 40달러가 나와요. 요 작은 거 40달러. 그러니까 44,000원 정도죠. 근데 여기 이제 옵션비 같은 게 조금 추가돼서 4만 6, 7천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아까 한국에서 뽑았으면은 12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3배 정도가 비싼. 근데 얘가 MSD 얼굴 자른 거거든요. 유딩이랑 MSD 중간 정도. 그러니까 괜찮은 크기 같아요. 그러면은 파츠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스무스가,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가르쳐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해상도를 물어봤는데 스무스가 0.028인가 0.029. 그러니까 글록보다 한 두세 배 좋죠. 근데 여기 스무 테스트 옵션이 있어요. 추가비를 내면은 더 높아져요. 11달러, 아니 12달러, 그러니까 52,000원, 그러니까 6만원 정도가 나오겠죠. 얘는 0.015, 0.016. 지금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 해상도예요. 이게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크면은 이 옵션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헤드, 안면부, 손, 발, 그리고 팔꿈치 정도만 스무 테스트로 하고 그 외에 커다란 파츠는 그냥 스무스로 해요. 선생님 근데 네. 그 우리 집에 있는 이제 출력으로 테스트를 이제 하는 게 제가 약간 달라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글룩이나 이런데 보면은 좀 달라요?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크기 자체 같은 거는 똑같아요. 네. 어쨌든 걔가 집 멋대로 보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산으로 몇 미리를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똑같아요. 근데 그럼 솟을 때 좁게 솟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자로 재면은 맞을 거예요. 느낌이 있겠죠? 네, 느낌도 있고, 왜냐면 얘가 디테일이 무너지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콧볼을 이렇게 팠는데 콧볼이 잘 안 살면은 콧볼이 뭉개지니까 코 끝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가 더 얄쌍해 보이는 것도 있죠. 네, 근데 막상 자로 재서 보면 수치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얘랑 뽑았을 때랑 집에서 뽑았을 때랑 차이는 눈, 코, 입이 확 선명하게 보여요. 일단 그 적층을 떠나서 되게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테스트 출력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얘 그러면 얘가 해상도가 좋을수록 내가 만든 거랑 화면에서랑 거의 비슷하게 좀 더 나오겠죠? 비슷하죠. 네. 근데 지브러시 화면
제공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얄쌍하게 보시려면은 여기서 이 회색보다는 이게 조금 더 얄쌍하게 보이죠. 그림자 진하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보셔도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상 다 달라 보이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 집에서 뽑는 것도 이 색깔로 뽑느냐, 흰색으로 뽑느냐, 회색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느낌 다 달라 보이고 광택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고 본 출력한 것도 투명일 때랑 서페이스 플러스 때랑 또 달라 보이고 목질 쓸 때 또 조금씩 다르고 이래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많이 겪어봐서 그냥 다 그러려니 넘어가요 대충. 그리고 계속 테스트 출력을 하고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지거든요. 나중에 계속 뽑다 보면.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어차피 이게 완벽하게 똑같아지지는 않는구나. 내 눈을 적응하는 게 낫다. 귀찮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카트에 담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카트로 넘어가면은 보통 이렇게 카트에 담기 하면은 다른 재질로 뽑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를 업로드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계속 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저는 운송료가 들기 때문에 각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으로 출력 안 하고 한꺼번에 좀 여러 개 모아서 출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팔 한쪽 한쪽 이렇게 출력을 했잖아. 저희 다 스플리트 파츠 해갖고 왼쪽 팔 오른쪽 팔 따로 저장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양쪽 팔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있을 때랑 하나하나 따로 했을 때랑 가격을 비교를 해봤는데 비슷한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싼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 가격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가격이 한 5달러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달러짜리를 업로드를 하면 무조건 5달러가 돼서 두 개를 하면 10달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3달러짜리를 두 개 붙여서 업로드를 하면 6달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올려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올리려고요. 대신 이렇게 배송될 때 얘네가 하나로 묶어서 와서 조금 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츠 하나하나 뽁뽁이로 싸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뽁뽁이에 넣기 때문에 얘는 지금 큰 애들 저희가 처음으로 출력했는데 얘는 거의 20만 원 돈 나왔어요. 슈핑비는 얼마나 나와요? 네? 이 슈핑비는 얼마나 나와요? 배송비요? 네네. 배송비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저거 하나에 20만 원 나왔다. 얘는 이 큰 사이즈. SD 사이즈. 이거요? 네, 네. 근데 얘가 제가 쌍꺼풀을 얇게 만들어서 일부러 고출력으로 하려고 여기서 뽑았거든요. 처음으로. 이렇게 근데 해서 이쁘더라고. 틀리더라고. 잠깐만요. 그러면 글록이나 이런 데도 같이 되어 있는 거 가능해요? 가능하겠죠? 안 해봤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ST 제가 PLA로 뽑을 때는 여기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막 거미줄 생기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씩 저장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여기는 되길래 어떻게 한번 해봤더니 되길래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뽑고 이제 주문을 하면 이제 이게 제가 최근에 주문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가격 98달러 그리고 이제 프로세싱비라고 해서 이거 세팅하고 막 이런 추가 금액이 4.72달러가 붙었어요. 얘는 커서 161달러에 세팅비 7.71달러가 붙었고 배송료가 29.99달러예요. 그러니까 총 합해서 291달러가 나왔죠. 그러니까 33, 4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SD 사이즈가 30. 만약에 얘를 제가 재주문 버튼이 있나? 오더 어겐 제가 주문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문을 하진 않을 건데 이렇게 떠요. 가격이 뜨죠? 이게 뭐 기프트 옵션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여기 매니팩처링 스피드가 있어요. 초고속이랑 이코노미가 기본이고 돈을 몇만 원을 더 내면 더 빨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코노미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코노미로 하면은 사실 제가 12월 초에 했던 게 뭐 1월 중순까지 나온대요. 근데 사실 저 내일쯤 도착하거든요. 여기 예상 시간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빨리 보내줘요. 최대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한 열흘, 늦으면 한 3주 금방 오는 편이죠. 그래서 굳이 비싼 거 하실 필요 없이 운송료 그냥 싼 거. 저는
$30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요만큼을 주문을 해도 박스가 요만한 거에 와요. 엄청 안전하게 와요. 뽁뽁이 가득 차갖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국, 그러니까 배송료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체크아웃? 체크아웃까지 눌러도 되나? 체크아웃까지 한번 눌러도 될 것 같긴 한데 카드 연결해 놓으셨어요? 연결해놨긴 했는데 카드는 바로 플러스 요 오더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카드가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둘 중 하나 있으시면 돼요. 외국 결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똑같아요. 빌 애드레스라고 해서 그 고지서 날아가는 주소인데 사실 고지서 안 날라오죠. 그냥 그 똑같이 외국이랑 그 배송 주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드 앞에 그 네 자리씩 4개 그거 입력하시고 뒤에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제 버튼 누르면 알아서 그날 환율 계산해서 몇 달러가 나가요.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아가겠죠. 몇 달러 결제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 이름에 그냥 자기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자 주소도 같이 적으세요. 세관 문제로. 그래야 일이 편해요. 어쨌든 세관은 100% 걸려요, 이거는.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말고 사업 지출증빙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으시면 이거 지출증빙으로 그 세금 계산서 떼줘요. 한국에. 왜 걸려요 이게? 네? 왜 걸려요 세관에? 무조건 걸리죠. UPS로 들어가는 거니까. 외국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통관할 때 잡아요. 그리고 이게 싼 게 아니라 어쨌든 몇십만 원짜리잖아요. 그럼 이거 70만 원이 넘지 않죠. 잡던데요? 부가세가 나가요. 부가세는 무조건 나가요. 관세는 면제여도 부가세가 나가고, 그리고 관세도 이게 면제되니 안 되느니 막 심사하고 막 이럴 바에야 빨리빨리 내가 서류 처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플래시 유어 오더 누르면 주문이 되는데 저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 결제가 우리나라보다 엄청 쉬운 거 아시죠? 그냥 카드 정보 한번 등록해 놓으면 거기서 다음부터는 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결제하기 버튼만 누르면 자동이 돼요. 보안은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게 복잡한 게 기업에서 그 보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를 통해서 나한테 보안을 떠넘기기 때문에 뭘 깔아야 되고 공인인증서를 해야 되고 하는 건데, 해외는 자기들이 자기 서버에서 알아서 보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을 안 당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아마존, 이베이 이런 거 결제했는데 해킹 당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거구나.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쓸데없이 응. 깔면서 뭐 들어오고 공인인증서 만든 맞아, 못 사람이 믿겠어. 그건 후회한다. 그것도 못 믿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다 벌써 네가 스팸이다 막 이러면서. 까는 순간 다 오픈되는 거래요. 그리고 그걸 좀 토기를 하면 좋은데 은행 사이트마다 홈페이지가 다 다르니까 너무 무거워지고 저도 또 결제 안 하지. 그럼 그 원래 크롬이랑 그런 거 다 허용해줘야 되는데 익스플로러에서 만들잖아요. 잘안 깔려요. 그것 다 불법이래요. 왜냐면 한 군데를 몰아주는 거잖아요. 익스플로러가. 그래서 그렇구나. 다 불법이래요. 원래는 크롬, 뭐 사파리 다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여기처럼 많이 오더지 가면 제가 주문한 내역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모델이구나. 오더였어. 네, 주문한 내역. 딴 거 막 건드리실 것도 없어요. 제가 주문한 내역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진행 과정이 나와요. 이 아이템. 여기가 지금 쉽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문됨, 사전 작업 중, 작업 중, 포장 중, 이 단계가 있어요. 사전 작업 중은 얘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직원들이 얘가 문제없이 출력이 될 만한 파일인지 검토를 다 하고, 출력 그 다음에 얘를 전 세계에서 이제 출력 파일이 있으니까 걔를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큐라 같은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배치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배송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한테 이메일이 날라와요. CV. 그러니까 저한테
쉐입 웨이지로 들어가면 제가 아예 해놨거든요. 이렇게 발송되었습니다 나오고 여기 배송 조회가 가능해요. 이거 누르시면 저는 지금 거의 한국에 와 있을 거예요. 내일 도착한다면서요? 네. 왜 하필 또 내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이만한 건 처음 네. 한 번도 못 봐. 디테일 뷰 보면 아 지금 중국이니까 내일이나 모레 올 수도 있겠네. 아니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 아 한국에 왔어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연락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독일을 갔다가 중국을 했다가 인천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로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육로로? 네, 근데 이게 16일 날 발송된,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발송됐는데 육로 어디 있어요? 배 타고 오지. 배 타고 이틀 전에 발송됐는데 어떻게 육로구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한국인가? 한국인데 왜 네덜란드는- 독일에서 내리지? 그러니까. 아니면 아, 그게- 독일까지는 육로로 가고 거기서 비행기로 오고. 네, 갈 그런 수도 걸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겠다. 중국에서 오는 것도 몇 번 걸쳐서 오는 게 네. 차로 오고 배도 타고 이러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거 지금 16일날 발송됐잖아요. 그저께 발송됐는데 매일 오니 많이 하니까 아니면 원래 오늘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세관 안 걸렸으면 되게 빨리 와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오면은 제가 아까 메일이 왔어요. UPS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입항이 될 건데 이런 거를 다 내서 보내라. 뭐 복잡한 게 와요. 근데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전화가 왔어요. 친절하게 전화가 와서 제가 처음 하니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거기서 안내를 해줘서 제가 알게 된 건데 나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거 되게 이게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인보이스를 제공해줘요. 다운로드 인보이스 PDF 이거 누르시면 인보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용도인지 뭔지 얼마짜리인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 자체에 거기 정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뭔지는 다 파악을 해요. 근데 저한테 이게 뭐냐라고 확인을 하는 거는 관세를 내려고 이제 관세를 물게 하려고 이게 어떤 그 같은 가격이어도 어떤 물건에 따라서 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용도가 오는 건데 이거 오기 전에 저는 미리 물어봐놔요. 그래서 실웨이지에다가 메일을 보내요. 되게 친절해요. 여기 이제 주문 이렇게 콘택트 할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이메일이 있어서 그냥 여기서 실웨이지에다 보내면 되는데 제가 보내는 내용이 있어요. 보낸 메일함에 실웨이지 여기다가 저는 헬로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래서 여기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메일로 드릴 테니까 저한테 요청하세요. 여기 주문하실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주문 번호가 있어요. 오더 번호. 그래서 내 오더 번호는 이건데 이제 이게 발송이 돼 바로 주문하자마자 이거 요청하면 안 되거든요. 좀 며칠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안 넘어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 주문 번호가 이거다. 그러면서 다음 그 관세 면제받기 위해서 다음 포함된 인보이스를 다시 제작해서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뭐냐면 네덜란드 그 EU에서 만든 제품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내용. 두 번째는 담당자의 수기 서명 사인. 이거를 포함된 인보이스를 제작해서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몇 시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작할 때 썼는데 수업 중간에 메일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날라와요. 여기 네 인보이스 여기 첨부되어 있어. 이거 누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스캔한 거부터 티 나죠. 여기 네덜란드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여기 수기 서명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한국이랑 EU랑 FTA 협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만 증명이 되면은 관세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수업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거 안 써요. 저 그냥 답장하기로 제가 뭐라고 보내냐면은 이거 안녕하세요. 유럽 원산지 수기 서명 표기된 인보이스 송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첨부 파일 딱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통관이 되죠. 그래서 입학 예정. 이거는 제가 아까 인보이스 잘못 보내갖고 온 건데 이렇게 하면 답장이 안 와요. 수신 확인해도 읽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읽지 않음이라고 돼 있는데 통과가 돼서 다음 날이면 오고요. 며칠 후에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요.
제가 고지서 보여드릴게요. 별거 다 보여드리죠. 나 저거 모르는데. UPS에서 UPS를 해본 적이 없나? 뭐야, 지금 보내는데 그게 UPS더라고. 이렇게 갑치 고지서가 날라와요. 갑치는 그냥 이렇게 뭐 뭔지 모르겠고 그냥 고지 똑같거든요. 내용은 고지서 클릭해서 아, 보면 생각이 안 나지. 나 이름 많이 썼는데. 다 써야 돼. 이렇게 있어요. UPS. 그러면 제 이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사업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출증명으로 제가 세금 계산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시면 관세 빵원 됐죠. 부가가치세만 10% 46,000원 붙은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계산했던 게 46만 원이었던 거죠. 10%는 붙어요. 이거는 근데 지출증빙이 되니까 손해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내가 사업자라서 관세가 면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개인도 됩니까? 했더니 개인도 관세는 면제된대요. 똑같이 하면. 부가세는 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소비세니까. 요 방법이 있는 거죠. 괜찮죠? 여기 할만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메일 좀 보내주세요. 네. 필요하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영작을 해서 그 번호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애매한 게 뭐 이렇게 이제 보내려고 한다 인보이스를 달라 이렇게 할 때 있고 발송이 됐다 인보이스를 달라 할 때 영작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근데 여기서 보면은 되게 친절하게 금방 오잖아요. 뭐 여기 자기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와요. 아 이건 아니고 이렇게 Good, I'm satisfied 이렇게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Very nice, Very kind, Very best, Amazing, Thank you so much. 너무 웃겨. 그냥 이렇게 써서 보내주면. 삼다 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좀 촌스럽긴 한데 지금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개인 거래할 때 피드백 주잖아요.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평가도 해줬었어요. 요새는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이베이 같은 데서 이제 거래할 때 이베이에서 많이 하죠. 네. 업데이트 해주면 이 사람도 사실 더 기분 좋잖아요.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치 너무 웃긴다. 서로 좋고 좋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 그래서 제가 경화불량한테 너무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은 다음에 이제 왁스 아까 닦아내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세제 담가놓으라고. 근데 그거를 안 닦아내고 끈적끈적거린 상태에서 부가 타입 실리콘 사서 제가 그냥 부어버려 봤어요. 근데 경화불량이 안 나더라고요.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됐다. 나는 이제 열심히 작업만 하면 된다. 저는 쓸데없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고생 너무 많이 했죠. 손 너무 예쁘네. 제가 여기서 다시 기본 조형, 관절 작업, 내부 구조, 출력 파일 만들기, 3D 출력, 후가공, 복제, 메이크업, 국내 판매, 해외 결제 시스템 만들기, 관세, 수출 신고 다 알려드렸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초박스 이런 거 하면 박스 업체에서 작은 박스들 되게 많이 팔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약간 좀 포장 박스 예쁜 거 이런 OPP 박스 있죠. 투명 상자 이런 걸로 인형 헤드 같은 거 판매하실 때 여기다가 포장하시면 되죠. 그래서 뽁뽁이도 뽁뽁이 주머니 따로 팔기도 하고 그 망사 주머니 이런 거 저는 이런 거에요. 흰색으로 해서 여기다 헤드 넣고 뽁뽁이 넣고 배송해요. 그래서 근데 색깔 있는 건 안 써요. 혹시 물들까봐. 신경 쓴 느낌 나겠어. 네. 이렇게 해서 뽁뽁이 넣고 그래 나도 네. 애니로 이렇게 많이 달리면 알리가 쓰면 조금 명함 나라 이런 데 들어가시잖아요. 명함 천국인가? 중국 소풍 가기 아니 이렇게 거기서 복잡해. 찍어. 이렇게 하면 컬러 명함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트 싫어 너무 아니. 근데 요새는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바로 사진 올려갖고 거기서 편집해서 뽑을 수 있는 인쇄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저는 명함인데 명함 크기를 조금 더 키웠어요.
키울 수 있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키워서 거기에 이제 블랙 박이라고 해서 금박 새기듯이 검정색 박으로 로고 새긴 다음에 뒷면에다가 제 사인하는 칸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 인증서로 써요. 인증서 카드가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해도 요만해서 박스만 커지면 복잡해져서 저는 인증서 그렇게 쓰고 이제 종이봉투 같은 것도 요새는 예쁘게 잘 나와요. 크기별로 그런 거 사서 거기다 넣어서 하는 거죠. 요새는 이런 포장 재질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내용물이 줘야 돼. 그쵸, 내용물이 중요하죠 사실은. 박스 제작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박스 제작 옛날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쵸. 그래서 그 기존 인형 박스 취급하는 데에서 그 사이즈 그대로 쓰시는 게 초기 제작비를 아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스펀지 같은 경우도 인형 전반에 대해서 저는 다 설명을 드린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써먹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업을 해야 써먹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네, 이거를 되게 부지런히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수업 끝났고 영상 있다라고 해서 몇 달 동안 안 하시고 나중에 하시면은 되게 다 까먹으세요. 버튼, 그러니까 지금 뭐 지오메트릭이 어디 있는지 다 알지만 나중에 다 출력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 불량이 나니까. 근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그 외국 사이트에서 출력을 하면요, 거긴 서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DLP 서포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붙어서 나와요. 받침대 같은 게 이렇게. 근데 보시다시피 기둥으로 올라오다가 여기 닿는 부분에서는 얇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떼는 거는 쉬운데 이 근처로 이제 축 처짐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떼는 과정에서 빵꾸가 난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붙는단 말이죠. 서포터가 이런 식으로 붙으면 사실 이 밑에 면이 그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그 네덜란드 사이트는 서포트가 없어요. 대신에 왁스가 서포트가 돼요. 왁스가 그러니까 면으로 아예 덩어리로 서포트가 되고 나중에 거기서 알아서 열을 녹이면 왁스가 녹아서 서포트가 없는 채로 와요. 근데 대신에 표면이 좀 까슬까슬해요. 근데 거긴 쉽게 정리가 될 정도거든요. 근데 그 왁스가 완벽하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포로 갈기 시작하면은 사포 까슬까슬한 면 사이에 왁스가 틈틈이 다 껴서 사포가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왁스를 닦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릇, 바가지 같은 데다가 물을 담은 다음에 주방 세제 있죠. 그거를 엄청 풀어요. 그 다음에 거품을 많이 만든 다음에 엿다가 며칠 동안 담가 놓으세요. 그럼 그 왁스기가 다 녹아서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포로 갈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포로 가는 거는 여기서 한 거는 레드 퍼티 같은 거 쓰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레드 퍼티 아예 안 쓰거든요. 여기는 거의. 근데 사포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천사포를 쓰세요. 천사포 한 500방 정도 되는 걸로 싹싹싹싹 갈아주시고, 마무리 단계에서만 이제 스펀지 사포 같은 걸로 쓰시면 되는데, 스펀지 사포는 말 그대로 스펀지 자체가 그 사포 자체가 스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힘을 줘도 약간 부드럽게 돼요. 이렇게 손자국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게 좋은데, 처음에 그 면을 쳐낼 때는 천사포가 좀 더 깔끔하게 쳐내줘요. 그래서 보통 사포가 100방부터 뭐 한 2000방까지 있다 하면은 이 면에 알갱이가 100개가 들어가는 거, 얘는 알갱이가 20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000개가 들어갈 때 알갱이가 더 작겠죠. 그러니까 더 고운 사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사포는 고와요. 근데 저희는 100방 이런 거 쓸 일은 없고요. 보통 저는 400에서 600방 정도면 조금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로 그 적층을 쳐내고,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저는 한 800방 정도로만 치고 나머지는 서페이서로 뿌려요. 그래서 서페이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회색 스프레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뿌리시면은 적층이 안 보이던 게 적나라하게 보여요. 이렇게 적층이 다 보여요. 근데 여기서 600방짜리 사포를 갈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이렇게 갈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흰색, 이 부분은 흰색이 남고 이 부분 깊은 부분은 회색으로 남겠죠. 서페이서가 들어가서 사포를 안 갈렸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잘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이 회색이 안 남을 때까지 깨끗하게 갈아야 표면이 매끈한 건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포질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나오면 서페이서를 조금 두껍게 올려서 거기를 좀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서페이서는 보통 500방, 1000방, 1200방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사포랑 똑같아요. 500방은 거치고 일로 올라갈수록 고운 건데 저는 1200방은 아예 안 써요. 500방이랑 1000방만 써요. 그래서 500방은 처음에 이런 거 메꿀 때 좀 거칠게 메꾸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0방을 먼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1000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사포 1000방으로 간 거랑 똑같은 정도로 마무리를 해요. 1200방은 왜 안 쓰냐면요. 너무 고와서 광택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가 비싼 인형인데 광택이 나면 약간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써요. 근데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개인 선호도 차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고요. 저희가 이제 관절 같은 경우를 이제 구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저희 무릎처럼 막 뽑고 막 이렇게 드르륵 하는 관절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원으로 된 관절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에 서페이서 1000방 안 쓰고 500방으로만 들어요. 그래야 표면이 까슬까슬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고 저는 이 부분은 보통 500방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관절이랑 관절 같은 부분은 그 조형 부분만 1000방.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조형할 때 말씀드렸듯이 귀라든지 콧구멍 같은 데는 저희가 사포질을 할 수가 없어요. 사포질 하다가 코 같은 데 사포질 하다가 콧구멍 라인 다 무너지면 코 조형 무너지는 거니까 이런 데는 1000방으로 여러 번 뿌려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방이나 500방을 뿌릴 때 이렇게 좀 두껍게 올려야 될 때 있잖아요. 한 번에 두껍게 올리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흘러내려서 뿌리고 한 30분 있다 또 한 번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두껍게 올리셔야 되고 두껍게 내가 뭐 두세 번 뿌린 게 아니라 한 네다섯 번 이상 뿌렸다 좀 두껍게 올라간 것 같다 하시면은 그날은 마른 것 같아도 손으로 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겉에는 말랐을지언정 속에는 덜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포로 미는 순간 얘가 이렇게 덩어리째 일어나요. 그러면은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말리시면은 하루 정도는 말리시고 그 다음에 사포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정도 놔두시고. 근데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걸 실내에서 작업을 해도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계속 열잖아요. 그럼 온도가 떨어져서 잘 안 굳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말리시는 게 좋고 여름에는 사실 뭐 낮에 했으면 저녁에 해도 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너무 두껍게 올리시면은 이게 밀린다는 거, 덩어리째 표면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 이걸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서 서페이서를 뿌리고 사포질을 안 하거든요. 서페이서 뿌리고 그걸 이제 복제소에 보내는데 그때도 하루 정도 말렸다가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못 만졌을 때 지문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있는 채로 복제가 다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복제소랑 좀 친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이거 지문 남았어요.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건 그냥 제가 갈아드릴게요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 친하고 되게 일적인 되면은 이건 네 책임이자고 그냥 복제를 해버려요. 그럼 복제물에서 다시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놔두시는 게 좋고요. 이게 다 마른 것 같아도 가는 택배 박스 안에서 이제 눌려서 자국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마감에 치이고 급하게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여유롭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표면 정리하는 거고요. 복제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실리콘 복제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눈에 구멍이 뚫려 있고 목에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를 마스킹 테이프로 막아요. 복제소에. 안 그러면 여기가 실리콘이 아예 합쳐지잖아요. 그럼 거기 자를 때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아예 막고 여기에 이제 그 폼보드 뭐 이런 거 이렇게 단단한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걸 이렇게 붙여요. 이게 게이트라는 거예요. 얘를 이 상태에서 여기가 바닥이에요. 바닥에 붙이고 옆에 아크릴 케이스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실리콘을 넣죠. 실리콘을 넣고 탈포기를 돌리면 기포가 다 빠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 이틀 굳혀요. 그러니까 보통 뭐 12시간이면 굳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완벽하게 붙이려면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주긴 하거든요, 햇빛에. 그 다음에 얘를 절개를 하죠. 그래서 사실 반투명 실리콘을 쓰는 게 깨끗하게 나와요. 이게 칼로 자를 때 조심히 자를 수 있잖아요. 아, 이 라인으로 잘라야 되겠다, 여기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원형도 손상이 덜 되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반 정도 잘라요. 보통 헤드 같은 경우는 요 라인으로 잘라요. 그리고 얘를 뽑아내죠. 그럼 이만큼 빈 공간이 생기겠죠. 여기다가 이제 레진 액체를 A제, B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제, 하나는 경화제예요. 얘네 두 개를 섞으면 한 1, 2분 있으면 열이 발생하면서 단단하게 굳기 시작해요. 근데 얘네가 기본적인 컬러는 화이트 아니면 아이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레진 조색제를 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섞어서 여기 넣어요. 근데 얘네가 무발포 우레탄이라고 해도 속에서 미세한 우레탄이 기포가 생겨요. 그래서 탈포기를 돌리죠. 탈포기나 주연기를 돌리는데 그럼 이제 기포가 여기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 뒤통수에서 할 때 자석 구멍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너무 높이 하면은 기포가 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일로 진공을 줘서 기포를 빼는데 여기에 있던 기포들이 이 밑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높으면.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완만하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기포가 껴서 그래요. 근데 물론 기포가 끼면 나중에 삽으로 갈아도 되고, 애초에 헤드 내부에 기포 있는 거는 불량으로 간주 안 합니다 이러고 판매를 하셔도 돼요. 근데 좀 더 퀄리티를 높게 하려면 여기를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탈포기를 돌릴 때 애매하게 돌리면 이 속에 있던 기포가 다 여기 껴서 오히려 불량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복제는 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제소에 맡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 막이 있었겠죠. 여기 막도 복제가 되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막은 거를 부시고, 여기 좀 다듬고, 여기 게이트도 잘라내고, 여기를 삽으로 갈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 비버 레이저인가 있어요. 돌모에 가면은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 분홍색 돌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일종의 사포 같은 돌이에요. 갈아내는 연마석 같은 거예요. 얘를 안구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만약에 14mm 굴을 썼으면 14mm 이 굴을 써서 여기를 좀 갈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그 종이 붙은 자국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이제 컬렉터 분들이 안구를 사실 때 뭐 1, 2만 원짜리 안구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 8만 원짜리 비싼 안구 막 해외에서 수입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갈아내면은 안구에 기스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갈아주는 게 기본 서비스예요. 헤드를 팔 때 여기를 갈아주시고, 목구멍은 굳이 안 갈아주셔도 돼요. 뚫려서 조립만 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 게이트 자르고 삽으로 가는 거는 복제소에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복제소에 요청을 하실 때 게이트 제거, 타공, 이 전문 용어를 쓰셔야 돼요. 그 뭐 레진 꼬다리 잘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드릴로 뚫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 제거, 타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게이트 제거는 말 그대로 퍼팅 라인이에요? 네? 게이트가 퍼팅 라인은 제거 잘 안 해줘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게이트 제거는 복제할 때마다 있었던 그 레진 꼬다리, 주입구, 요거를 잘라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파츠가 20개면 20번을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20개를 복제했으면 400개의 파츠를 다 손으로 갈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게이트 제거라고 하고요. 여기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 뚫는 거 구조를 배웠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데이터상에서는 하지만 복제할 때 막히기 때문에 다시 드릴로 뚫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뚫어주면 저희가 드릴로 다시 뚫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이걸 하다가 손에 인대가 다 늘어났거든요. 대학교 졸업까지 때. 그래서 이거를 뚫어달라고 하셔야 되고, 잘못 뚫으면 여기가 삐져나오면 아예 그 파츠 버려야 되고 수습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공이라고 해요. 이 두 개를 포함된 걸로 애초에 견적을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주현 씨가 말씀하신 파팅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허리 파츠예요. 복제를 했으면 실리콘을 반으로 자른다고 했잖아요, 칼로. 그 절개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를 아무리 실리콘 몰드기를 맞춰도 살짝 아주 미세하게라도 틈이 있기 때문에 거기 라인이 생겨요. 이거를 파팅 라인이라고 해요. 파팅 라인. 반으로 파팅할 때 나눴던 라인이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뭐 심,
심은 이제 이런 솔기 옷 이런 거를 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요거를 되게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패션돌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이거 사포로 다 갈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복제소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해줘요. 왜냐면 너무 일이 많이 시간이 많이 들고 이거를 왜냐면 거친 사포로 갈고 고운 사포로 갈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시간은 많이 들고 손은 아프고 냄새 나고 그렇다고 이거를 막 비싸게 몇만 원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고서 잘 안 해줘요.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흑인 인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사포를 대는 순간 여기가 허옇게 떠요. 그래서 이거는 못해요. 흑인 인형일 경우에. 이게 중국 인형이 있는데 이건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돼요. 중국에서는. 근데 그래서 흑인 인형 같은 경우는 이 게이트 제거는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잖아요. 흑인 인형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다 하얗게 떠 있어요. 보통. 근데 복제를 할 때 이거는 흑인 인형으로 복제를 해주세요라고 미리 말을 해줘야 이 게이트를 달 때 조금 더 안 보이는 쪽으로 조금 달아주시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깨도 이렇게 달면은 조립했을 때 여기 허옇게 보이니까 흑인이라고 말하면 좀 이 안쪽으로 달아준다던가 이런 거를 조금 그분들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복제예요. 일단 복제도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이거는 그냥 과정만 이해하고 있으시지 절대로 직접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직접 해봤는데 대학교 때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탈포기 자체가 되게 비싼 기계예요. 뭐 기본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돌리면 온 건물이 울려요.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울리는데 레진이 막 사방으로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놨는데도 튀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막 묻으면 발암 물질이고 떨어지지도 않고 약간 순간 접착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냄새도 되게 심하고 그렇게 무섭게 했는데 잘못했더니 오히려 기포만 더 많이 위로 올라서 불량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안 된다. 만약에 하시려면 탁상용 탈포기 조그만 거 있어요. 한 30, 40만 원짜리 그거 사서 뭐 신발 몰드 같은 거는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헤드만 테스트로 집에서 테스트 하실 때 그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게 메이크업. 물론 저희 메이크업 특강을 하셔서 아시지만 일단 얘를 중성세제로 한번 씻으시는 게 좋아요. 중성세제가 그 주방세제예요. 순하게 닦아내시고 말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코팅제라고 있어요. 코팅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코팅제가 있는데 보통 이거 일본 거 써요. 한국 거는 너무 고와서 오히려 이제 색칠이 잘 안 되고 보통 일본 거를 쓰긴 하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코팅제. 이러면 이런 거. 서페이서가 아니고 네, 서페이스 말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광 코팅제. 그쵸. 무광 코팅제라고 하면 치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영어로 뭘 하는데 MR. 요런 거예요. 미스터 슈퍼. 슈퍼클리어. 미스터 하비 슈퍼클리어. 회사 이름. 네, 슈퍼클리어. 근데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클리어가 이게 코팅제인데 일단 유광, 무광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유광 안 쓰겠죠? 광이 나니까. 이거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저는 맨 처음에 유광을 잘못 보고 샀는데 뿌릴 때마다 얼굴에 광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무광도 잘못 뿌리면 광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다시 뿌리고 해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다 봤더니 유광인 거예요. 돈 버리는 거죠. 시간 버리고. 유광 절대 쓰시지 마시고 무광, 플레이트라고 써 있어요. 플랫. 무광을 쓰시고 이게 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일반이 있고 황변. 네, UV 컷이라고 있어요. UV 컷을 뿌리면 이제 햇빛에서 오는 자외선을 조금 차단해줘서 황변 효과를 조금 늦춰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500원, 1000원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쓰거든요. 미스터 하비 무광 플랫 UV 컷 이거를 살 때 쟁여두고 사요. 저는 한 10개씩 사요. 그래서 이거를 사셔서 얘를 뿌려요. 근데 잘 흔들어 주셔서 한 30cm 거리에서 칙칙칙칙 뿌려주고 마른 다음에 또 칙칙칙칙 뿌려주고 해서 한 4번 정도 코팅을 해요. 이게 밑 코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코팅. 그래서 헤드를 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메이크업 하는 재료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여기에 물이 들 수 있거든요. 헤드에. 그래서 이거를 한 4번 정도 깔아주면은 조금 물이 안 드는 거죠. 특히 수치화 물감이라든가 수치화 생금질 잘못 쓰면 물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코팅을 해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너무 가까이서 뿌린다던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뿌린다던가
너무 아무튼 그렇게 좀 잘못 뿌리면 얘가 유광으로 뿌려져요. 광이 나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 칙칙칙칙 가볍게 한 여러 번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미세하게 먼지가 이렇게 티끌이 붙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작업방에 공기청정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붙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발견을 하시면 좋아요. 빨리빨리 발견하시면 집게나 아니면 이쑤시개 있죠. 이걸로 툭 쳐내면 떨어져요. 근데 얘를 모르고 코팅을 계속 했으면은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물감 파스텔을 써요. 근데 아크릴 물감은 저는 그냥 한국 거 신한 말고 또 뭐죠? 알파? 네, 신한 알파 이거 두 개를 그냥 쓰고요. 제가 비싼 걸 안 써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조소냐 좋다요. 근데 조소. 안 써봐서 제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이걸 써봤으면 알파 못 써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알파만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종이 팔레트에다 쓰시는데 저는 종이 팔레트 말고 그냥 호일에다가 쓰거든요. 아크릴 물감은 금방 굳으니까 호일에다가 쓰고 얘를 항상 물 분무기 있죠. 다이소 가면은 1,000원짜리 조그만 분무기 있어요. 걔로 물을 위에 칙칙 뿌려주세요. 왜냐면 아크릴 물감은 금방 마르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좀 덜 마르거든요. 그리고 파스텔은 그냥 문교 파스텔. 이거 해외 작가들도 많이 쓴다고 제가 옛날에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안 문교를 보여드렸나요? 써요. 문교를. 걔네가. 외국 러시아 작가도 러시아 문교 파스텔을 써요. 웃긴다.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은 거 같네. 되게 유명한 러시아 작가예요. 되게 리얼하게 만드시는 분인데 뒤에 보시면 문교 파스텔 보이죠? 자랑스럽다. 근데 문교 파스텔이 종류가 있어요. 영어.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는데 제일 큰 거 쓰세요. 이 중에 제일 큰 거. 그래봐야 10,000원도 안 해요. 이거 되게 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무슨 그 다이소 같은 데나 화장품 가면은 이렇게 돼 있는 붓 있죠. 이렇게 화장 바르는 거. 그거 작은 거 사셔서 작은 거랑 저는 이렇게 된 거, 조금 큰 거 두 가지를 써요. 그래서 작은 걸로는 눈썹이라든지 아이섀도우 바를 때 쓰고요. 이 넓은 걸로는 볼터치 할 때 써요. 이것도 근데 파스텔도 한 번에 안 올라가요. 연하게 하고 또 코팅제 뿌리고 또 올리고 코팅제 뿌리고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여기 막 엉켜서 떡져요. 막 이게 진하게 선거졌는데 안 닦여 나가요. 파스텔이.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무조건 천천히. 그래서 이거를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 한 2, 3일 잡고 해야 되겠다라고 천천히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너무 빨리 급해서 왜냐면 저 막 제 스스로 제가 잘 그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뭐 끝을 봐야 돼. 막 이래서 그랬는데 이제 하도 여러 번 망치고 나서 이제 천천히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물감을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파스텔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파스텔을 올리고 아크릴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파스텔을 올리고 아크릴을 하면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가 좋고요. 아크릴을 올리고 파스텔을 하면 선만 있을 때 되게 못생겨 보여요. 그래서 안 좋은데 대신 수정이 쉬워요. 왜냐면 파스텔은 그라데이션이잖아요. 닦아낼 때 잘못하면은 이제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수습이 어려워져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 때 있고 저렇게 할 때 있는데 티끌 있는 거는 이쑤시개로 쓰시고요. 약간 넓은 부위가 좀 잘못됐다 하시면은 매직 블럭에 물 묻혀서 살살살살 갈아주시면은 파스텔 같은 거 좀 닦여 나가요. 코팅제 좀 잘못 올라간 것도. 그러니까 코팅제를 너무 많이 올려서 광이 난다 하시면은 그걸로 살살살살 갈아주시면 광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테크닉적인 거 말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팁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야미. 잠깐 이제 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파스텔 이쑤시개. 뭐가 있었지? 되게 답답하다. 갑자기. 그냥 붓은 옛날에 그 조영춘이라고 해서 일본 보크스에서 나온 붓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탄력이 좋고 이래서 근데 되게 비싸요. 하나에 5, 6천원씩 했는데 지금 보크스가 한국을 닫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막 구하려면 막 10,000원, 20,000원 좀 되는데 이런 거 쓰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써봤을 때는 화방 가면 화홍 거 있죠. 화홍 빨간색 막대로 된 거, 흰색으로 막대 된 거, 갈색으로 막대 된 거, 그중에 영호를 사시되 한두 개 사시지 마시고 보통 한 10개씩 쟁여두개 사세요. 그 다음에 인형 헤드 한두 개 그리고 버리고, 한두 개 그리고 버리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붓이 워낙 얇기 때문에 끝이 이렇게 붓 모가 끝이 나중에 이렇게 살짝 꺾여요. 그럼 이제 두껍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버리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손에다가 닦아요, 물을. 그러면 약간 물 조절이 쉬워요. 내 손으로 직접 느끼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을 그을 때도 눈썹을 그을 때 이게 눈이 있어요. 눈썹을 이렇게 긋잖아요. 한 번에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개 긋고 마른 다음에 또 긋고 또 긋고 반복하다 보면은 선이 그어져요. 안 그러면 잘 안 보여요. 되게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했다. 아크릴 물감을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근데 얘가 잘못 그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완벽하게 굳기 전에는 면봉에 물 묻혀서 살살살살 문지르면 닦여나가요. 근데 이게 안 닦여나갈 때가 있어요. 굳으면은. 그래서 힘을 주면 코팅제 자체가 벗겨져 나가서 망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에탄올 있죠. 에탄올, 알코올. 얘를 물이랑 섞어서 면봉으로 살살살살 문지르면 그 아크릴 물감도 잘 닦여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수정 팁이에요. 그리고 예쁘게 그리는 건 사실 제가 가르칠 짬밥은 안 되고 사라수님이나 뭐 이런 바비핑거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치시는 거고, 하실 때 이런 팁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메이크업. 그리고 해외 결제 시스템을 제가 보여드렸죠. 페이팔로 하는 거. 그리고 관세랑 수출신고도 제가 그때 보여드렸었죠. 그 우체국에서 인보이스 하는 거. 그다음 오늘은 제가 이따가 그 관세랑 해외 결제하는 거를 말씀드릴